두피가 좌열창에 있어요. 찢어졌어요. 꼬매주고 나서 한 8일 있다 사망했거든요. 네네. 의심점이 있어서 1년 뒤에 묘를 파묘를 했어요. 필 열어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게 그럼 남편이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두개골을 드릴로 뚫은 사건이에요. 와. 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로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의학자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4,000건 이상 이렇게 부검을 해보시고 다양한 정말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죽음 이후의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쭙고 싶어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네. 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심장과 폐의 정지잖아요. 그렇죠. 뇌사는 뭐 장기 기증 때만 특별하게 불러요. 네. 심장과 폐가 정지된다는 게 이제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온이 떨어져요. 엄청 차가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물체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열적 평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름철 차 안에서 발견되면 사후에 체온이 올라가죠.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체온보다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열적 평형 상태로 가기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떨어지는 속도가 비슷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속도를 보고 처음 보였던 체온으로 역산을 해요. 37도로. 뭐 언제부터 여기 얼마 동안 있었겠다. 네. 이렇게 한 사후 경과 시간을 보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혈액은 멈춰버렸으니까 이 혈액은 액체잖아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혈액이. 그렇죠. 누워있으면 등 뒤로, 서있으면 목을 맸으면 밑으로, 엎어졌으면 앞으로. 네네. 시체 혈액이 만드는 것을 시반이라고 네. 해요. 시반은 형성되는 거고 일정 시간이 되면 넓게 형성되는데 법의학자들이 보는 것은 5시간 정도 자리를 갖고 있다 자세를 바꿔버리면 네. 다시 이동해요. 시간 이동을 해요? 체위를 바꾸면 바뀐 체위로 또 이동을 해요. 네네. 근데 5시간이 10시간 정도 되면 그만큼 그 전에 있던 시반도 있고 바뀐 체위도 또 있고 10시간이 넘어가면 바꿔도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반을 보고 손으로 눌러보면 손자국이 나면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10시간 이내로 보고 네네. 다시 눕혔다가 다시 봤을 때 손바닥 자국이 없어지면 5시간 이내로 보고 네네. 그 사이가 그때 남아있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동성 시반 막 이렇게 침륜성 시반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목격자들 진술이 있잖아요. 네네. 가족들이 이제 자살하는 걸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동안 방치했던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서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왔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시반이 고정돼 있다. 이미 뭐 한참 전에 네.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발견된 체가 독특할 때도 있어요. 뭐 차량 내에서 발견되고 그러면 네. 그 시간만큼 그 자세에 맞게끔 나와요. 엉덩이 쪽으로. 눌린 부분은 생기진 않지만. 그렇죠. 자세에서 중력이 그렇죠. 아래쪽으로. 그렇죠. 네. 눌린 부분은 안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사망 시간도 보고 사망했을 때 당시 체위로 어떤 상태로 어떤 오랫동안 있어요. 자세였는지. 그렇죠. 네. 그것도 보고. 또는 시체 경직. 사람이 숨을 멎으면 네. 그다음에 장기가 사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포가 사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의 액틴 마이오신 그대로 ATP를 쓰고 있어요.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액틴 마이오신 컨트랙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체 경직이 서서히 발현이 돼요. 그것도 그 사람이 있는 자세에 맞게끔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네네네. 이 경직이 발현되는데 경직은 우리가 발견해서 일부러 소실시켜요. 손으로.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피면 펴져요. 네. 그러고 놓으면 다시 또 경직이 발현될 수 있어요. 이건 8시간 이내다. 이제 그대로 폈더니 다시 소실해서 생기지 않더라. 네. 그럼 그 시간 넘었다. 그래서 시체 현상을 법의학자가 보는 것은 사후 얼마나 됐는가와 네. 어떤 자세였는가 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소견이죠. 시반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저도 우리가 4시간, 5시간 넘어야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시반이. 제가 예전에 그 군의관 때 젊은 장교 한 30대 후반 네네. 정도의 장교였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가 이제 막 곧 태어날 분인데 군병원으로 왔는데 이미 시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저희가 소생술 하다가 바로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반이 119 구급대원들도 시반이 형성돼 있으면 소생술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소생술 자체가 시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간섭 현상이 돼버려요. 그런 생전 손상처럼 오해를 받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군대 가거나 또 공중보건이 가면 법의학적 소견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은 임관하거나 또는 배치되기 전에 법의학의 시체 현상 정도는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제 바람입니다.
무섭지만 닥칠 그럼요. 의사만이 네.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타인에 따라서도 좀 특징적인 사망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시반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 있었던 산소를 다 소진하기 때문에 암적색이에요, 혈액이. 일산화탄소랄지 네. 또 청산염 중독이랄지 이런 걸 하면 선홍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탄화되지 않고 네네. 그냥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뭔 사고로 이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분들을 보면 색깔이 암적색이 아니고 선홍색일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화재 발생 당시에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인은 화재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이건 부검을 안 해도 되죠. 아. 또 청산염 중독 같은 경우는 미량의 경우는 그렇죠. 많이 먹었을 때는 선홍색이라고 그러는데 경험적으로 좀 색깔을 보고 청산염 중독을 맞히지 못했어요. 나중에 네. 약물 결과를 알았으니까. 이런 가스 중독은 색깔이 좀 독특해서 아주 드물게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살인 이후에 덮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데 그걸 또 밝혀내는 게 또 그렇죠. 부검이다 보니까 네. 조임을 당했다든지 혹은 뭐 이게 폭행에 의해 사망했는데 그걸 좀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뭐 이제 징후나 이런 것들도 있을지.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게 검시제도 문제는 너무 이제 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보면 가정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면 네. 슬프게도 네. 부인이 사망하면 친정에서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시댁에서 부인을 의심하는 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이제 두 분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또는 형제간에 왕래가 없고 또는 죄송하지만 보상금 문제가 좀 크달지 이럴 때는 목매서 사망했다 치면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목맨 시신을 최초로 본 사람이 가장 먼저 혐의를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맨 것을 발견자가요?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세를 흐트러 놨기 때문에 거꾸로 끈으로 목 조르나 살해하고 내가 목맨 걸 풀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매서 사망하는 걸 의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는 건 교사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 의사일 가능성이 많거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끈자국 목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최초에 발견했을 때 자세, 매듭의 위치 네네. 이런 것들 정확히 진술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계속적으로 의심을 받을 때도 있어요. 목매다신 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럼요. 보통 그거를 내리면서 신고를 할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신고를 할지 뭐가 조금 더 많은 케이스일까요? 보통은 내려놓고 신고를 하죠. 아무래도 네, 이게 그렇죠. 너무 이게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맨다는 것이 완전히 목을 한 바퀴 돌아서 공중에 다 떠 있는 형태는 드물어요. 벽에 기대거나 앉아서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목을 매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상태들에 대한 의심을 갖는 분을 해소할 길은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의심하는 분이 가장 괴롭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소견에 맞춰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사망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죠. 근데 대신 문제는 다른 폭행 흔적이 있어버리면 더 의심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다툼이 있었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어떤 경우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이분이 이제 술 주사가 심한데 네. 길에서 너무 쓰러져 있으니까 경찰관이 데려다 줬죠. 네.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네. 장기 파열 때문에. 겨울에 길에 쓰러졌을 때가 문제냐 데려다 놓고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냐 네. 이게 문제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집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갑막 파열이라는 것도 밟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의식이 있었고 쭉 하면 결국은 주사로 인해서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복부를 밟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양말 신거나 신발 자국이 없으니까 또 복부는 뼈가 없기 때문에 피부에서는 안 나타나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렇게 보면 집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지만 부인과 아들이 서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참 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되면 보통 외부 손상이 없으니까 실은 전날 경찰관이 데려졌던 이 사실만 없었으면 부검도 안 하고 지나갔을 뻔했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생을 종결하기에는 좀 우리 아직도 어려움이 좀 있다. 어떤 형태로든 좀 그냥 무조건 사건으로 보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 죽음에 있어서 그냥 육하 원칙을 좀 완성해야 돼. 조사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는 그 어떤 흔적들도 있지만 그 전후까지 봐야죠. 전반적으로 봐야 이분의 죽음의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그렇죠. 좀 따져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들이 슬프지만 좀
방황이 있네요. 저희는 늘상 시신을 보기 때문에 곡강내 출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백해요.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걸 많이 안 보셨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사실 돌아가시고 나면은 해봤자 한 10분, 15분, 그렇죠. 20분 여기까지만 저희가 좀 볼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턴 때는 이제 아주 좀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 같은 것들 정리할 정리하는 때, 시기들은 보통 이제 사망 선고하고 그다음 가족 설명하고 거기면 정말 한 10분, 15분 그렇습니다. 밖에 아니니까요. 네, 그때는 가족의 진술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저도 어렵게 재판까지 가고 했던 여러 사건 중에 불행하게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서는 틀리게 써진 경우가 많아요. 슬프네요. 네, 그런 게 써져서 참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외표만 갖고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좀 의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게 있죠. 어떤 예를 들자면 이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부인이 휠체어 타고 병원에 좀 입원 중이었어요. 근데 휠체어 타고 세면장에 데려다 줬는데 갑자기 부인이 세면장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휠체어 태워서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두피가 좌혈창에서 찢어졌어요. 꿰매주고 나서 한 8일 있다 사망했거든요. 의심점이 있어서 1년 뒤에 묘를 파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피 두 정부에 좌혈창이 있고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뭐죠? 우리가 휠체어 타고 쓰러지면 뭐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잖아요. 두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정부에 좌혈창이 있다는 의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두 정도 할 거면 그렇죠. 정확히 여기. 그쵸. 이렇게. 근데 두피를 열어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제가 의무기를 받아보니까 입원 당시 심플 엑스레이 CT,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다시 찍었던 심플 엑스레이 CT, 이 응급실 다시 찍었을 때는 공기 음영이 있는 선상의 공기 음영이 있어요. CT는 뇌가 다 휘저어져 있고. 그게 결국 남편이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두개골을 드릴로 뚫은 사건이에요. 와. 근데 그것을 제가 봐도 아는데 이 법의학자가 신경외과에서 저 소견을 안 보고 8일간 둘 수 있었을까 중환자실에. 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타고 다른 살인을 저지르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여죄가 다시 나온 거예요. 아, 또 다른 살인을. 그렇죠. 와,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사건만 또 성공했다면 두 사건이 다 가려질 수 있었던 거죠. 와. 제가 봐도 엑스레이가 이상하고 CT 이상 뇌가 그렇게 휘저어져 있고 부딪혀가지고 하면은 이게 보통 붓기 정도만 하고 안쪽에 그냥 차는 정도지 뇌가 막 이게 막 갈치자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바로 사망한 줄 알고 의무 기록을 받아봤더니 8일 정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본 거죠.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생의 건강한 질에 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 노력하는데 사망의 과정도 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져야 된다. 저도 의대생 때 배웠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시반.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출제를 해야 돼요. 그 법의학을. 경직이랑 그 몇 그렇죠, 가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망한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랑 생활 죽기 반응. 전에 이제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랑 다른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다 했을 때 터짐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훌륭한 이런 학생이에요. 것들을 막 이런 정도 기억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또 그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제 의학을 같이 이제 배웠으니까 임상은 내가 무슨 과를 할지 모르니까 다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그 내가 다른 과라도 요거 컨설트 하려면 요것도 좀 잘 드러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법의학 수업은 다른 세계 사람이 와서 잠깐 얘기하고 하는 약간 걸 제 봐요. 그때 생각은 뭔가 앞으로 내가 의학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한 약간 이런 CIA 네, 보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좀 이제 수긍이 가거든요.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의학 교수님 얘기가 재밌는 수업 시간이고 네. 그냥 뭐 그런 거죠. 군의관 때 그걸 처음 이제 그렇죠. 접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수님과 이 사망 이후에 나타나는 네네. 여러 징후들 그리고 이런 징후들을 가지고 사망의 원인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호 교수님의 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흥미로우면서도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번 헬프님들께도 추천드리고요. 아래 저희 링크도 좀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